독자 개발 중인 우주로켓 누리호의 첫 발사가 내년 2월에서 길면 6개월까지 미루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는 지난 2010년부터 1조 9,572억 원을 들여 개발 중인 3단형 우주로켓으로 내년 2월과 10월 두 차례 시험 발사할 계획이다. 조상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보증팀장은 지난 3일 한국과학기자협회의 사이언스 미디어 아카데미에서 누리호는 2단의 성능을 입증하고 1, 2단의 최종 시험 단계에 들어갔지만 최근 영향과 국내 산업체가 맡은 부품에서의 신뢰성이 나오지 않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올 하반기에 누리호 연구 개발 상황과 내년 2월 발사 일정 등에 대해 전문가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료 탱크 부품 지연으로 내년 발사 미루어질 듯. 누리호는 1에서 3단 모두 국내에서 개발하는 첫 국산 우주로켓이다. 앞서 2009년 발사한 2단형 로켓 나로호는 핵심인 1단을 러시아가 제작했다. 나로호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비교. 가운데는 누리 2단을 모델로 한 시험 발사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은 누리호의 일부 부품 제작 일정에 차질이 빚어져 오는 9월 정부 주도의 전담평가단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일정 재조정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항우연에 따르면 국내 업체의 연료탱크 외피 제작이 계획보다 4개월 지연됐다. 항우연은 현재 해당 업체와 지연된 일정을 단축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전남 고흥의 나로우주센터에서 항우연이 진행하는 엔진 연소 시험이 여파로 2주간 전면 중단됐다. 또 우주센터에 파견된 한국항공우주산업 직원이 확진자와 밀접촉한 것으로 밝혀져 음성 판정을 받을 때까지 초긴장 상태가 발생했다. 앞서 작년 2월 대전 한화 공장이 폭발 사고로 6개월간 가동을 멈추면서 이 공장에서 생산하던 파이로 시동기 제작도 문제가 생겼다. 파이로 시동기는 엔진에서 불꽃을 발생시켜 연료를 점화시키는 부품이다. 항우연은 파이로 시동기는 업체와 협력해 문제 없이 납품됐다고 밝혔지만 일정에 맞추느라 다른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우주로켓 전문가는 지연된 부품 제작 일정은 다른 방법으로 단축할 수도 있다면서도 발사 성공을 위해 모든 위험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길면 6개월까지 발사 일정이 연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세계 7번째로 75톤급 엔진 개발에 성공. 항우연은 2018년 11월 75톤급 추력을 가진 시험 발사체를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시험 발사체는 75톤급 액체연료 엔진 하나를 장착해 누리호의 2단부에 해당한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75톤급 엔진을 개발한 세계 7번째 국가가 됐다. 항우연은 현재 75톤 엔진 4개를 묶은 1단 로켓과 7톤 엔진 하나가 있는 3단 로켓에 연료를 흘려보는 시험을 하고 있다. 조상현 팀장은 연말에 1단 로켓의 종합연소 시험을 통해 75톤 엔진 4개를 묶는 클러스터링 기술을 검증할 예정이라며 시험과 별도로 내년 실제 발사에 쓸 비행 모델 제작은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누리호의 1단 로켓에 연료와 산화제를 흘려 보내는 수료 시험 모습. 올 연말 종합연소 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로켓 재활용 위한 다단 연소 엔진 개발. 항우연은 내년 누리호의 시험 발사 이후도 준비하고 있다. 핵심 과제로 위성 다중 투입과 달 탐사, 재사용 발사체 개발을 위한 다단 연소 엔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누리호는 1.5톤 무게 위성을 600에서 800km 상공에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항우연은 누리호가 성공하면 다음 단계로 800kg급 위성 2개를 동시에 한 궤도에 투입하거나 각각 다른 궤도에 진입시키는 형태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엔진을 여러 번 재연소할 수 있어야 한다.
다단 연소 엔진 기술이 있으면 미국 스페이스X처럼 일단 로켓이 지상에 추락하기 전 엔진을 재점화시켜 안전하게 착륙시킬 수 있다. 로켓 재활용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조상현 팀장은 다단 연소 사이클 엔진을 핵심으로 하는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은 최근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다른 대형 연구 개발 사업에 밀려 탈락했다며 사업 계획을 보완해 다시 평가를 받겠다고 밝혔다. 우주의 주유소라도 차려볼까? 초소형 발사체 개발 나선 항우연. 올해 5월 30일 미국의 스페이스X사는 민간 발사체 업체 가운데 처음으로 사람을 태워서 우주에 다녀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민간인 우주여행 시대에 포문을 연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독자 기술로는 사람은 고사하고 위성이나 물체를 우주에 실어 보낸 적도 없습니다. 아직 개발 중인 한국형 3단 발사체 누리호가 그 꿈을 실현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8년 11월 28일 우리나라는 3단 발사체인 누리호의 2단 부만 떼어내 시험 발사체를 날려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누리호의 핵심 기술인 75톤급 엔진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게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75톤 엔진으로 만든 작은 로켓에 위성을 실어 보내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항우연은 75톤 엔진을 메인 엔진으로 한 소형 발사체를 개발하는 데 착수했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 발사에 성공한 한국형 시험 발사체 75톤급 엔진 1기가 메인 엔진으로 탑재되어 있다. 소형 발사체를 왜 만들어야 할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소형 위성들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형 위성은 중량 500kg 이하의 비교적 가벼운 위성을 말합니다. 올해 발사된 우리나라 위성 천리안 2B의 경우 무게가 3.5톤에 달하는 대형 위성입니다. 지난 1998년부터 2018년까지 전 세계에서 위성 1860기 정도가 발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48%는 500kg 이하의 소형 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는 69.2%가 소형 위성인 만큼 소형 위성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형 위성 가운데는 10kg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위성들이 있고 소형 위성의 58%가 10kg 이하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위성에 탑재되는 카메라의 성능이 대폭 향상돼 이런 소형 위성으로도 건물이나 차량을 식별하는 등 고해상도 이미지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플래닛 랩스사가 소형 위성을 통해 지구 전역의 사진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활용도가 높아지니 수요도 덩달아 늘었습니다. 소형 위성의 수요는 늘어나는데 문제는 발사 기회가 적다는 겁니다. 현재 소형 위성은 대형 발사체가 대형 위성을 우주로 보낼 때 얹혀서 보내집니다. 그러다 보니 대형 위성의 발사 스케줄에 맞춰야 하고 원하는 날짜에 발사가 어렵습니다. 특히 소형 위성은 기대 수명이 3년 정도로 짧은 경우가 많고 고장도 잦기 때문에 자주 발사해 교체해 주어야 하지만 발사 지연으로 위성 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소형 위성들만 무더기로 발사하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100개 이상을 한 발사체에 실어 보내다 보니 위성 업체들 사이에서 일정 조율이 어려운 경우도 발생합니다. 때문에 발사 기회를 늘리기 위해 아예 소형 발사체를 만들자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2006년 설립된 미국의 발사체 기업 로켓랩은 이미 소형 발사체를 기술을 확보했고 최근에는 일주일에 1번 로켓을 쏘는 것을 목표로 발사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우리나라는 이미 75톤 엔진을 활용한 발사체를 발사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소형 발사체의 메인 엔진인 75톤 엔진은 확보되었고 위성을 싣는 1단에 탑재할 7톤 엔진도 개발되었으니 조립만 하면 어렵지 않게 소형 발사체가 완성될 것 같습니다. 왼쪽은 개발 중인 한국형 3단 발사체 누리호 75톤 엔진 5개와 7톤급 엔진이 들어간다.
오른쪽은 구상 단계인 한국형 소형 발사체 75톤 엔진 1개와 3톤급 엔진이 들어간다. 하지만 큰 난관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로켓을 쏘면 위성은 우주에 머물지만 나머지 로켓의 몸통과 추진체는 바다에 떨어집니다. 우리나라는 북쪽에 중국과 러시아가 있고 동쪽에는 일본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로켓은 남쪽으로 고작 10도 각도 정도만 쏠 방향이 나옵니다. 그런데 75톤 엔진에 7톤 엔진을 묶어 발사체를 만들면 발사체의 잔해가 일본 오키나와에 떨어지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때문에 일단 발사체에 더 많은 연료를 집어넣어 오키나와보다 더 먼 바다에 발사체 잔해가 떨어지게 해야 합니다. 때문에 로켓의 1단부를 길게 만들어 연료를 더 싣고 1단이 무거워진 만큼 꼭대기인 2단부는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만들어보지 않은 조그만 엔진을 또 개발해야 합니다. 이게 최근 항우연이 새로운 3톤급 소형 엔진을 개발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아쉽게도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이미 만든 7톤급 엔진을 사용하지 못하고 엔진을 하나 더 개발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기술적 문제 말고 넘어야 할 산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소형 발사체는 대형 발사체보다 수송 효율이 떨어집니다. 대형 로켓이 1kg을 우주에 실어 보내는 수송 단가는 360만 원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소형 로켓은 낮게 잡아도 1kg에 3천만 원 수준으로 비쌉니다. 소형 발사체 자체가 작고 값싸기 때문에 자주 만들어 쏠 순 있겠지만 실제 가성비는 떨어지는 겁니다. 과연 이런 비용의 불효율을 감수하고라도 소형 발사체가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는 분석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민간인 우주여행마저 가능할 정도로 우주산업이 확장되는 지금 소형 발사체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위성뿐만 아니라 우주에 물자를 긴급하게 공급하는 사업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주선의 부품이나 우주정거장의 식품 같은 보급 물자를 공급하는 일도 있겠고 항공급유처럼 우주선에 사용되는 연료를 급히 공급하는 일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주주유소, 우주택배 사업에 뛰어들자는 겁니다. 물론 모두 꿈 같은 이야기지만 실현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누리호를 개발하는데 1조 9천억 원이라는 돈을 썼습니다. 일회성 이벤트로만 끝나기에는 아까운 비용입니다. 개발 비용이 상당한 만큼 확보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재사용해야 합니다. 누리호 개발 과정에서 만든 75톤 엔진 기술을 그대로 이용해 소형 발사체를 개발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만큼 소형 발사체의 상업 성과 활용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해 볼 시점입니다.